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봤어요. 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 이름 머신러닝이 굉장히 팬시해서 그렇지 사실 별게 아니었죠. 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편향 벡터 이제 제로 벡터였으니까 요 손실함수의 변수가 이제 6개죠.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의 그래프가 그 6차원 산이 될 테고 그 6차원의 산을 타고 이제 그 내려가는 거예요. 출발점은 이제 랜덤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요 그 2x3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랜덤하게 잡았죠. 그 원소들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래서 랜덤하게 출발을 해서 그 6차원의 산에 그 발을 내딛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걸어간 지점에서 또 그 산에 이제 발을 내딛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이렇게 총 5걸음을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고도가 점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도가 이제 그래프의 높이니까 그 손실함수의 값이 이제 고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실함수의 값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예측하는 확률 분포가 이 라벨의 확률 분포하고 이제 점점 비슷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세 번째 확률이 점점점 커져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요 데이터와 요 답을 보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 학습을 해서 이제 그 실력이 이제 향상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초기 위치는 이렇게 2x3 그 랜덤하게 이제 행렬을 만들고 나서 그러면 요것처럼 이제 답이 이제 요 세 번째인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0번째가 이제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5걸음을 내려가고 나면 이 위치가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요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고도는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그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그 세 번째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그 극단적으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한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고 더 실용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학습을 시켜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뉴럴 네트워크니까 그 입력중의 뉴런 개수는 요 그 엠니스트 데이터가 이제 그 이미지 해상도가 28x28이니까 이제 플래튼 시키면 이제 784. 그러니까 입력중의 뉴런 개수는 784. 그리고 이제 십시선사 문제죠. 0부터 9까지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출력중의 뉴런 개수는 10개고 그리고 이제 은익층의 뉴런 개수는 50개. 은익층이 하나만 있는 걸 이제 얕은 신경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요번 학기는 이제 얕은 신경망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함수의 변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 라인들의 이제 웨이트들이 다 붙어 있을 테니까 이 웨이트의 개수가 이제 784 곱하기 50 그리고 또 여기 이제 1이 생략돼 있어서 이 은익층이 다 연결을 하고 나면 50 또 요 라인들의 개수가 50 곱하기 10 또 여기 지금 1이 생략돼 있죠. 다 연결을 하면 10에서 변수의 개수는 무려 39,760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앞에서 이제 6차원의 산이었는데 여기서는 39,760차원의 이제 산을 내려가는 거죠. 출발은 이제 랜덤하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39,760차원의 산에 이제 그 발을 내딛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간 지점에서 또 발을 내딛고 발등이 가장 내려간 방향으로 또 한 걸음 내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크기 때문에 그 10,000걸음을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번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처음에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웨이트를 잡으면 이 확률 분포가 그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 그냥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엠니스 데이터 이제 그 정확도가 대략 10% 근처가 나와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잡는다는 얘기는 그냥 그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도가 낮아지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계속 낮아지면 예를 들면 이런 9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는 그 확률 분포가 이 그 9의 그 원합 벡터 확률 그 벡터죠. 00001 하고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본 거랑 사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 뉴럴 네트워크나 앞에서 본 뉴럴 네트워크나 그 학습을 시키는 거는 그 내용상으로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동일해요. 단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작았죠. 그러니까 2차원인데 요거는 데이터가 이제 그 784차원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한 장만 넣었는데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는 이제 그 6만 장을 넣어서 이 웨이트와 이제 그 편향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러니까 웨이트와 편향을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는 이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그 간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참고서에 문제가 이제 딱 한 문제만 있는 거죠. 한 문제만 있고 답은 이제 001인데 이제 그걸 맞추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였고, 그리고 뭐 따로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참고서에서 본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성능이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6만 장에 대해서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참고서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 만장 가지고 이제 그 성능을 측정을 할 거예요. 코드를 이제 보시면 일단 투 레이어 넷 다파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죠. 클래스는 부모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투 레이어 넷이라는 이제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자식이 이제 그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게 이제 초기화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셀프만 있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 옆에 이제 그 가로만 쳐줬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셀프 옆에 이렇게 그 입력 인수들이 이렇게 쭉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인풋 사이즈,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입력층의 뉴런 개수를 우리가 몇 개로 잡을 거냐. 요거는 이제 그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몇 개로 잡을 거냐. 지금 이름이 투 레이어 넷이니까 지금 그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층의 뉴런 개수를 이제 몇 개로 잡을 거냐. 그걸 우리가 이제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빈 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빈 가로에다가 여기다 우리가 입력층의 뉴런 개수, 은닉층의 뉴런 개수, 출력층의 뉴런 개수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 이거 가중치죠. 요거는 이제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의 이제 초기 그 표준 편차를 뜻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그 표준 편차라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를 이제 0.01을 이제 디폴트 값, 우리가 이제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 값을 따르는데, 아무것도 이제 지정을 안 해주면 이제 그 디폴트 값은 이제 0.01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는 요 코드에서는 이 그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다시 말해서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1인 그 정규 분포에서를 따라서 이제 그 숫자를 이제 6개를 뽑아서 이제 2x3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앞에 이제 그 0.01을 곱해주면 이제 평균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 표준 편차는 이제 0.0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고등학교 때 그 확률 변수 이제 x가 있을 때 앞에다 뭐 양수 a를 곱해주면 그 확률 분포의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그 a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래 표준 편차가 1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요까지 곱해주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제 정규 분포긴 한데 이제 그 평균은 0이고 그 표준 편차는 우리가 지정한 값 또는 디폴트 값을 이제 0.01로 이제 잡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여기 패스는 이제 다 추가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클래스를 붙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럼 이제 자식을 만들죠. net1이라는 이제 자식을 만드는데, 그럼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to layer net이라는 그 부모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하고 요 입력 인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입력층의 뉴런 개수가 3개,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3개, 그리고 그 아웃풋은 이제 3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표준 편차는 그냥 그 디폴트 값으로 쓰죠. 이러면 net1이라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식도 만들어 보죠. 요거는 좀 의미 있게 우리가 하려는 거 784 MIS 데이터를 살 거니까 은닉층의 뉴런 개수 50개, 출력층의 뉴런 개수 10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죠. 그러면 요 클래스 가지고 그 인스턴스를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하죠. net1이라는 인스턴스, net2라는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는 지금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다른 뉴럴 네트워크죠. 지금 그 앞에서는 2, 3, 그러니까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2개, 출력 뉴런의 개수가 3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요거는 이제 더 유연성 있게 우리가 이제 그 입력 뉴런의 개수, 은닉 뉴런의 개수, 출력 뉴런의 개수를 우리가 다 지정을 해줘서 완전히 다른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에서 중요한 게 이 셀프 자리에 이 인스턴스 이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셀프 자리에 이제 net1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이제 net1이 들어가서 net1 파라메터스가 될 거고,
net2 인스턴스는 이 셀프 자리에 net2가 들어가서 이제 net2 parameters가 될 거예요. 이 parameters는 이제 딕셔널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 인공식량망의 그 구현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저장을 했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정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들과 그 편향 벡터들이 이제 모임이었어요. 그걸 이제 이 딕셔너리에 이제 저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요 net1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모든 정보는 net1 parameters라는 딕셔너리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 net2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는 net2 parameters라는 그 딕셔너리에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라면 이제 키와 밸류가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그 키는 요 W1, B1, W2, B2가 될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밸류가 될 거예요. W1하고 B1은 이제 그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그 앞바인 변환에 대응하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제 편향 벡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제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면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그 입력층의 뉴런 개수 바이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랜덤 노말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 원소들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렬을 만드는데 행렬의 사이즈가 인풋 사이즈, 그러니까 입력층의 뉴런 개수 바이 히든 사이즈, 그 은닉층의 뉴런 개수, 그 행렬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소들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뽑은 다음에 이제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제 표준 편차를 뭐 디폴트 값은 0.01이고 또는 우리가 뭐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걸 곱하면 결과적으로는 표준 편차가 이 우리가 지정한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이제 바뀌게 돼 있죠. A 곱하기 뭐 그 라지 X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 라지 X의 그 표준 편차가 1이었다 이러면은 그 A를 곱해주면 표준 편차가 이제 A로 바뀔 거 아니에요? A가 양수라면 그렇게 행렬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그 입력층이 3개, 은닉층이 이제 3개니까 이제 그 3x3 그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원소들은 이제 평균이 0이고 뭐 표준 편차가 디폴트 값이 0.01로 썼다고 하면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9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이제 3x3 행렬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편향 벡터는 뭐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서 뽑는 게 아니라 요 제로 벡터를 만들 거예요. 그 사이즈는 이제 그 히든 사이즈만큼 왜냐면 요 앞바인 변환을 할 때 요 화살표의 개수가 이 은닉층의 이제 그 개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 벡터를 만드는데 사이즈는 이제 그 은닉층의 이제 뉴런 개수만큼 이제 제로 벡터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W2는 요거는 이제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겠죠. 그래서 행렬의 사이즈가 이렇게 그 은닉층의 뉴런 개수 바이 출력층의 뉴런 개수가 되고 그 원소들은 역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뽑은 다음에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하라.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그 뽑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렬을 랜덤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역시 편향 벡터는 이 제로 벡터를 만들고 이제 사이즈는 아웃풋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1이 생략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라인들이 쭉 있을 텐데 이제 이게 그 출력층의 개수만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는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경사관법을 쓸 때 이 그 산에서 이제 그 처음에 랜덤하게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웨이트들을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제 편향 벡터는 이제 제로 벡터로 잡아서 그렇게 출발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자리에다가 that1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가 나오죠. 이렇게 W1, B1, W2, B2가 이제 키가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요거죠. 밸류가 되는 거고 이게 3, 3이니까 이렇게 입력 뉴럴 개수 3, 은닉 뉴럴 개수가 3이니까 이렇게 3x3 이제 랜덤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 요 9개의 원소는 평균이 0이고 그리고 그 표준 편차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이거 디폴트 값인 0.01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훨씬 더 이렇게 그 몰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지금 굉장히 작아요. 그렇게 이제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1은 이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서 뽑는 게 아니라 제로 벡터를 만들고 사이즈는 요거 그 은닉층의 뉴런 개수만큼 W2도 이제 3에서 3으로 가니까 이제 3x3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편향 벡터는 이제 제로 벡터를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넷2는 이제 또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그 넷1은 3, 3, 3으로 가는 뉴럴 네트워크고, 넷2는 이제 뭐 엠리스트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84에서 50에서 이제 10으로 가는 거고,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그 페라메타스는 역시 이 셀프 자리에다가 넷2를 넣어서 페라메타스 이렇게 치면, 이거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이제 한참 길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W1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길어서 이제 점점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784바 이제 50 행렬이죠. 그 원소들은 784 곱하기 이제 50개의 원소들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0.01인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그 선택이 된 거고, 첫 번째 편향 벡터는 제로 벡터, 그리고 은위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그 50바이 10 행렬이죠. 그건 이제 이렇게 뽑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편향 벡터는 이제 제로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했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했다는 얘기는 39,764원의 산에서 이제 랜덤하게 그 출발 위치를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혈점 이제 그 편향 벡터 이제 제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함수들이 이게 쭉 나오죠. 이제 predict라는 함수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요거 지금 셀프다 페라메타스 요거 이제 딕셔너리잖아요. 키를 이제 각각 집어넣으면 이제 밸류가 각각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첫 번째 편향 벡터, 두 번째 편향 벡터가 나올 거고요. 요거 이제 앞바인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요 입력 데이터 X에다가 이제 그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오른쪽에다 이렇게 곱해주고, 그리고 편향 벡터를 더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A1이 나오겠죠. 여기서 입력 데이터 이제 X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앞바인 변화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A1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요거 이제 그 50차원 벡터가 될 텐데, 그 50개의 원소 각각에다 다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1 더하기 2의 x 승분의 1을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Z1이 나왔고, 그 Z1은 지금 이제 아직 여기 있죠. 요 안에서 이제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앞바인 변환,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한 벡터에다가 오른쪽에 이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향 벡터를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A2.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앞바인 변환을 해줘서 나온 벡터가 이제 A2가 있을 거고, 그 A2를 이제 그 확률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 맥스를 해주면, 요거 이제 10차원 벡터, 뭐 음수도 있을 수 있죠. 합이 1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소프트 맥스를 해주면 10차원 확률 벡터, 그러니까 그 값들이 전부 0 이상이고 합이 이제 1인 그런 확률 벡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리딕트라는 이제 그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 뉴런 개수도 이제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넷1이라는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였죠. 333으로 가는 거. 그럼 이제 프리딕트 메서드를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프리딕트 닷 하고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넷1에도 이제 프리딕트가 있고 넷2에도 이제 프리딕트가 있는데, 이제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메터스도 이제 구분을 해주고, 이 프리딕트도 이제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뭐 성같이 이렇게 넷1, 넷2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는 간단한 걸로 해보죠. 2, 3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1, 2, 3이라는 데이터를 그 333으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앞바인 시그모이드, 앞바인 소프트맥스를 해주면 이런 이제 그 3차원 확률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넷2는 이제 훨씬 더 복잡했죠. 이거는 그 엠리스 데이터를 이제 염두에 둔 거라서 784, 50, 10으로 이제 가는 거였어요. 784차원 벡터를 만들어 줘야 되죠. 레인지를 써서 784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 벡터는 뭐예요?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이제 783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딕트를 하면 이제 0, 1, 2, 3, 4, 5, 6, 7, 8, 9에서 783까지 그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여기다가 그러면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 맥스를 해주면 이제 10차원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요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로스는 이제 이 프리딕트를 해서
이제 그 확률 벡터를 이제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라벨도 있죠. 그 라벨이 이제 그 원활 인코딩 돼서 이제 그 확률 벡터를 나타낼 텐데, 이 프리딕트에서 얻은 이 확률 벡터하고 이 정답의 그 원합 벡터로 만들어지는 확률 벡터가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로스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 분포와 그리고 정답의 원합 벡터, 그 확률 분포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거리를 재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 액큐러시는 말 그대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도를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총 문제 수분에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맞춤 문제 수 그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주죠. 데이터를 넣으면 이 위에서 정의한 이제 프리딕트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그맥스를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인공신경만 구현해서 받긴 하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데이터를 예를 들면 2라는 숫자를 넣고 이게 배치 처리를 이제 여러 장을 넣을 거 아니에요. 0이라는 숫자를 넣고 1이라는 숫자를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었다고 치죠. 그럼 넣을 때는 이렇게 플래튼 시켜가지고 이 벡터 형태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게 확률 벡터를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2에 대한 확률 분포, 0에 대한 확률 분포, 1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배치 처리를 하면 이렇게 그 행렬 형태로 써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그맥스라는 게 있는데, 아그맥스는 이제 그 맥스는 이제 최대 값이고, 아그맥스는 최대 값이 이제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엑시스 1은 이제 그 행을 따라서 이제 그 최대 값이 일어나는 그 인덱스를 이제 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확률보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높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높았다, 여기서 제일 높았다 이러면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이제 2를 보고 2라고 대답을 한 거고, 0을 보고, 이거 이제 첫 번째 자리니까 이제 1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틀린 거고, 예를 들면, 이거 이제 1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벨은 이제 2, 0, 1이 될 거고, 이걸 이제 원한 인코딩을 하면, 0, 0, 1, 팡팡팡팡, 1 팡팡, 팡팡팡팡, 0, 1, 0, 0, 0, 0,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t가 지금 라벨이잖아요. 역시 아그맥스를 취하는데 엑시스 1, 그 행을 따라서 이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가 이 지점은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2고, 이거는 0번째 자리니까 0이고, 이건 첫 번째 자리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그 y하고 t하고 같다. 이건 이제 명제죠. true 아니면 이제 false인데, 요게 이제 그 y가 되고, 요게 이제 t가 될 텐데, 두 개가 같다 이러면 2하고 2하고 같으니까 true, 1하고 0하고 다르니까 false, 1하고 1하고 같으니까 이제 true,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다 해고 나서 이제 그 덤파이 썸, 이제 합을 하라고 하면, 요 부울 값은 이제 합을 할 수는 없지만, 이 true는 1이고 false는 이제 0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 0, 1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하면 이제 2가 나오죠. 결국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요 세 개의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제 맞춤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x의 쉐입체로, 지금 x가 이렇게 이 플래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이니까 이거 이제 3이죠. 그래서 그 쉐입 제로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3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데이터 이제 개수가 되겠죠. 이걸 이제 그 3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정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률을 이제 리턴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왜 그 손실 함수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고, 애큐러시도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한 성능 측정하는 지표는 애큐러시예요. 그런데 왜 애큐러시를 안 쓰고 학습을 할 때 그 손실 함수를 쓰느냐?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 미분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손실 함수는 이제 그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균 제곱 오차라든지 뭐 그런 함수는. 근데 이 애큐러시라는 거는 이
그 점프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6만 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하면 에큐러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능한 값이 0, 6만 분의 1, 6만 분의 2, 6만 분의 3 해가지고 이제 1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분도 불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그 미분 값이 이제 0이 돼가지고 뭐 의미 있는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이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이제 경사강법을 배웠으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산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큐러시 함수는 이렇게 계단으로 이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게 부드러운 산이죠. 근데 그 산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39,760 차원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39,760 차원의 이제 그 부드러운 산이고 에큐러시는 39,760 차원의 이제 그 계단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9,760 차원의 산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내려가는데 그 계단으로 이루어진 산에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서 이렇게 딱 땅바닥에 발을 내디디면 어느 방향을 이렇게 그 바라보던 간에 그 발바닥이 이게 다 평행할 거 아니에요? 그 발등이 다 이렇게 그 평행하기 때문에 어디로 발걸음을 내뎌야 될지를 이제 전혀 이제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의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그게 밑에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위에 계단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죠. 그에 반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게 부드러운 산이기 때문에 이 발등이 이제 위로도 아래로도 이제 다 움직여가지고 발등이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그게 이제 미분이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1만 곱하면 그게 이제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를 이제 에큐러시로 삼지 않고 손실함수로 삼는 이유가 이제 정확한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학습이 끝나고 이제 그 성능을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 더 정확한 지표가 이 에큐러시이기 때문에 이 에큐러시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해요.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요건 이제 그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주는 거겠죠. 뭐 앞에랑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요 밑에 줄로 공 딕셔너리를 이제 채워 나가게 되겠죠. 키는 W1, B1, W2, B2고 이제 밸류는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얻어진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밸류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손실함수를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해서 얻어진 그레디언트. 요거는 손실함수를 첫 번째 편향 벡터로 미분해서 얻어진 그레디언트. 요거는 손실함수를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요거는 손실함수를 두 번째 편향 벡터로 미분해서 얻어진 이제 그레디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그레디언트의 쉐입은 그레디언트는 항상 그 미분한 그 변수의 쉐입과 이제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784, 50, 10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요 그레디언트 이제 쉐입은 요 W1의 그 쉐입과 동일해서 이제 784바이 이제 50 행렬이 될 거고, 요거는 50차원 벡터, 요거는 50바이 10 행렬, 요거는 10차원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각 웨이트 매트릭스와 각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함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그 딥러닝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역전파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그 역전파를 구현한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이제 역전파를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요 코드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드디어 엠니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학습시킬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 은익층이 하나만 있는 얕은 신경망이고, 엠니스트는 해상도가 이제 28바이 28이니까 입력층의 뉴런 개수는 784개, 엠니스트는 0부터 9까지 10지선다 문제니까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10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엠니스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이러면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이 784하고 이제 10은 이제 고정이죠. 그리고 이 은익층의 뉴런 개수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50개로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학습시킬 뉴럴 네트워크는 얕은 신경망이고 뉴런의 개수가 각각 784, 50, 10 이렇게 돼요.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잡을 거예요. 손실함수의 변수가 이제 웨이트하고 편향이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의 변수의 개수는 39,76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래프, 그러니까 39,760 차원의 산을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또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코드를 보시면 이 train neural net .py예요. 먼저 load mnist 함수를 써서 mnist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겠죠. 요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 요게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렇게 항상 데이터를 이제 훈련용 데이터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성능을 측정을 할 때는 요 테스트 데이터로 하고 학습을 시킬 때는 요 훈련용 데이터로 하고 두 개가 이제 절대 이제 섞이면 안 되죠. 섞이면 나중에 그 성능 측정을 해서 나온 에큐러시를 이제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어떤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를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로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내면 그 학생이 맞은 점수가 그 학생이 그 실제 실력에 비해서 많이 과대평가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엑스트레이는 요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 이제 이미지고 요거는 이제 라벨이에요. 교과서로 치면 요게 이제 그 교과서 본문에 있는 문제고, 이제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이제 그 문제 이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답이 될 거고, 요건 이제 시험 문제,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답을 알 수가 있죠. 요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로드 mnist 함수 보면 이제 옵션이 있는데, 노멀라이즈는 이제 true로 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mnist 데이터는 이제 각 픽셀의 이제 밝기가 이제 0부터 255까지인데, 그걸 이제 255로 나눠줘서 이제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사실 mnist 데이터는 이제 그 피처가 각 픽셀의 밝기여서 그 내용이 그렇게 상이하지가 않아요. 그 피처들이.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그 데이터들은 그 피처가 굉장히 이제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값을 예측을 한다. 이러면 피처가 그 집에 방의 개수가 몇 개 있냐,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 그리고 그 동네의 범죄율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안 해주면 이 피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상이할 경우는 그 값이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값이 큰 그 피처가 이 나머지 그 피처들을 이제 무시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웨이트의 바이어스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지고 이제 집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의 개수는 1, 2, 3, 4 이 정도까지 나가겠죠. 그런데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는 수만 달러부터 이제 수십만 달러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이 방의 개수라는 피처는 이제 무시가 되고 이 소득 수준이 이제 전체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대부분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처들이 쭉 있으면 걔네들을 이제 다 이제 0과 1로 이렇게 다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원합 라벨은 이제 true, 그러니까 라벨 이제 0, 1, 2, 3, 4, 9까지 있는 거를 이제 원합 벡터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없는 게 이제 그 플래튼인데 이거 이제 디폴트 값이 이제 true예요. 저희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플래튼을 시켜야 되겠죠. 투레이어 넷 요거는 이제 그 투레이어 넷 다파이에서 투레이어 넷 클래스 이제 불러온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본 거죠. 이 투레이어 넷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서 네트워크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투레이어 넷 요 클래스를 보시면 이제 입력 인수가 있죠.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그러니까 그 뉴런의 개수겠죠. 입력 뉴런의 개수, 그 은익층 뉴런의 개수, 출력층 뉴런의 개수죠. 그거를 이제 784, 50, 10 이렇게 잡을 거고, 그리고 여기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 이제 없으니까 이 디폴트 값을 쓰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처음에 그 랜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원소들을 그 평균이 0이고 우리가 지정한 표준 편차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죠. 편향 벡터는 이제 그 제로 벡터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건 없으니까 이제 그 표준 편차를 0.01로 해서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784 바이 50 행렬, 50 바이 10 행렬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표준 편차를 어떻게 잡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그 심층신경망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요번 학기는 얕은 신경망만 공부를 하고, 심층신경망에서는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거를 이제 이 표준 편차를 잘 선택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이제 억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잡냐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그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걸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터레이션 넘버는 그러니까 학습을 이제 10,000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10,000걸음 걸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레인 사이즈는 X 트레인 쉐입의 이제 0번째 원소. 우리가 이제 훈련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5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4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걸 이제 그 칼라 사진을 보통 이제 염두에 둘 거니까, 이걸 이제 포맷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브래킷을 그냥 그 덤으로 이렇게 씌워줬죠. 그래서 이 이미지 행렬들을 이제 3차원 텐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엠니스트 훈련용 데이터에는 이제 4차원 텐서일 거고, 쉐입이 6만 장, 채널은 1개, 그리고 해상도는 28 x 28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플래튼을 하면 5라는 이미지를 이제 세 절기에 넣고 알아서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 붙인 거고, 0도 세 절기에 넣고 옆으로 쭉 이어 붙인 거고, 4라는 이미지도 세 절기에 넣고 옆으로 쭉 이어 붙인 거예요. 이게 쭉 나올 텐데, 그러면 쉐입이 요게 이제 전부 플래튼 시킨 게 6만 장이니까 행은 이제 6만 개고, 해상도가 28 x 28 행렬을 이제 플래튼 시켰으니까 784. 이래서 이제 플래튼을 시키고 나면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의 쉐입은 6만 by 이제 78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엑스트레인 쉐입 하면은 6만, 784라는 이제 튜플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0번째니까 이제 6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그 개수죠. 그래서 이 트레인 사이즈는 6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손실 함수의 정의는 뭐 6만 장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6만 장, 그 한 장 한 장에 대한 손실 함수를 구하고 그것들을 평균을 하죠. 그러니까 다 더해서 이제 6만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렇게 생긴 그 손실 함수에 대해서 경사강법을 적용을 하려면 계산 비용이 이제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온 비유가 경기 지역의 뭐 시청률을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경기 지역의 모든 가구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보세요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 비용이 너무 클 테니까. 그래서 그 몇 가구를 이렇게 샘플링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가구에 대해서 이제 그 시청률을 이제 조사를 하면 실제 경기 지역 전체의 그 시청률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표본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이 오차가 이제 그 작을 거예요. 그리고 조사 비용은 굉장히 이제 작게 되겠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한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러니까 6만 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손실 함수를 구해서 평균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드에서 이제 100장을 이제 샘플링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 경기 지역의 시청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기 지역에 6만 가구가 있다 이러면 6만 가구에 대해서 다 전화해 보는 게 아니라 100가구만 샘플링을 해서 전화해서 이제 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뭐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그 100장을 이제 뽑아내서 그 각각의 이제 사진에 대해서 손실 함수를 구하고 이제 평균 그러니까 다 더하고 이제 100으로 나눠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사강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게 돼요. 또 요 지점에서 다시 또 6만 장에서 또 100장을 또 샘플링을 하고 또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을 걸어가요. 근데 100장을 다시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함수의 개수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링한 거랑 여기서 샘플링한 거랑 이제 다를 테니까 개수가 이제 바뀔 거고, 그러면 함수가 바뀌고 그래프가 바뀌고 우리가 그 발을 내딛고 있는 그 산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비틀 이제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요 검정색은 이제 그 샘플링을 안 한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6만 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손실함수를 구하고 이제 평균한 건데, 그 목적지하고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처를 향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 비용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0장을 이제 그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그 손실함수를 이제 평균을 이제 할 거고, 러닝 레이트는 0.1. 그러니까 이게 보폭을 조정해 주는 거죠. 보폭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제 그레디언트의 크기니까 이제 보폭은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에다 이제 0.1을 곱한 걸로 이제 보폭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트레인 로스 리스트. 요건 이제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그러니까 손실함수 값의 이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이제 학습을 시켜나가면 손실함수 값이 이제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 산의 고도가 정확하게 손실함수 값이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 그 고도가 쭉 나올 텐데, 그 고도들을 이제 그 리스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단 공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채워 넣겠다는 얘기죠.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액큐러시 리스트, 그러니까 그 총 문제 수분에 이제 몇 문제를 이제 맞췄냐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공리스트를 만들고 이후에 채워 나갈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 액큐러시 리스트.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훈련용 데이터 말고 그 테스트 데이터, 공부할 때 말고 이제 처음 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총 문제분에 이제 몇 문제를 맞추냐.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될 거고, 이것도 역시 공리스트에다 이제 추가를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에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할 때까지 이제 학습을 뜻해요. 우리가 지금 훈련용 데이터가 지금 6만 장이 있잖아요. 그때 손실함수를 구할 때 그 6만 장을 다 쓴 게 아니라 100장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손실함수를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학습할 때 이제 100장을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다 소진할 때는 몇 걸음을 내려가야 되느냐? 한 걸음 내려갈 때 100장이 소진되니까 이제 곱하기 600을 하면은 이제 6만 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0번 학습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퍼 에퍽은 이제 그 에퍽,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 소진할 동안의 학습이 몇 번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훈련용 데이터 6만 장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배치 사이즈 100장씩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한 번 학습할 때 이제 100장을 소진하는 거니까 나눠주면 600번, 600번이 바로 이제 그 1에퍽 동안의 그 학습 횟수가 될 거예요. 여기 맥스는 뭐 이건 별거 아닌데 이게 둘 중에 더 큰 값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이제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보다 이제 더 크게 잡을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1보다 작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요 오른쪽 값이 이제 더 크게 될 거니까 요 1을 취하라는 거죠. 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요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터레이션 퍼 에퍽은 그러니까 6만을 이제 100으로 나눠준 거 600이 이제 될 거예요. 600번 학습을 하면 데이터가 이제 다 소진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나오는데, 이터레이션 넘버는 지금 학습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는 이제 0, 1, 2, 3, 4에서 이제 9999까지 이제 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i가 일단 0일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numpy 랜덤 초이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numpy 랜덤 초이스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냐면 5 미만, 그러니까 0, 1, 2, 3, 4 중에 3개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랜덤 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중복 추출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 사이즈가 지금 그 훈련용 데이터가 6만이니까 0, 1, 2, 3, 4에서 59,999까지, 그러니까 6만 미만까지 중에서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100개를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6만 미만 중에서 100개를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치 마스크는 이런 이제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요 훈련용 그 이미지하고 라벨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라, 그러니까 그 슬라이싱을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뭐 배치 마스크가 예를 들면 3, 0, 1로 뭐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이 됐다 이러면 0, 1, 2, 3 그러니까 요 슬라이싱 하면 요거 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훈련용 데이터 6만 장 중에서 100장을 이렇게 그 샘플링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두 개는 반드시 이제 동일해야 돼요. 요건 이제 그 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만약에 다르면 그 이미지하고 라벨하고 각각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면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게 배치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301을 적용을 하면 라벨에 대해서도 세 번째, 0번째, 첫 번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미지하고 라벨하고 이제 매치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 네트워크 닷 그레디언트라는 게 나오는데, 네트워크가 요거잖아요. 이 풀레이어 넷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이제 인스턴스니까 요거는 이제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 클래스를 이제 봐야 돼요. 요 클래스 밑에 보면 요 그레디언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샘플링한 그 100장에 대해서 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 그 그레디언트 요 함수는 이게 보시면 일단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키를 이제 그 W1, W2, B1, B2 밸류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넣어서 요 딕셔너리를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키가 W1, 요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손실함수를 미분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첫 번째 편향 벡터로 손실함수를 미분한 그레디언트,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손실함수를 미분한 그레디언트, 두 번째 편향 벡터로 손실함수를 미분한 그레디언트.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가 이제 리턴이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그라디언트라고 이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인데, 요 키는 요 4개를 차례차례 취하겠죠. 네트워크 닷 파라메터스. 요거는 요 투레이어넷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면 여기 그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되면서 요게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키를 집어넣고, 오른쪽에다가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랜덤하게 만들고, 편향 벡터는 제로 벡터로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스턴스 이름이고, 파라메터스 요거는 키가 W1, 요거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784에서 이제 50으로 가니까 784에서 50 이런 그 랜덤한 행렬이 될 거고, 그리고 B1은 50차원 편향 벡터인데 요거는 이제 다 0으로 이제 채워 넣죠. 그리고 W2는 50에서 이제 10으로 가니까 50바이 10 행렬 이제 랜덤하게 만든 거고, B2는 이제 10차원 제로 벡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 초기화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사항법을 적용을 할 때 맨 처음에 출발 지점을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랜덤하게 선택한 게 이제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 다 파라메터스 요 딕셔너리에다가 키를 이제 차례차례 취하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키가 W1일 경우, 그 경우는 네트워크 다 파라메터스 W1은 요게 되겠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W1은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W1 그러니까 요거를 요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0.1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빼기 어디다 빼주냐면 네트워크 다 파라메터스 W,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서 빼기 는이니까 요걸로 이제 그 바꿔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가 이제 B1일 경우는 그 그레디언트 B1이 이제 요게 되겠죠. 그거를 러닝 레이트를 또 곱해주고, 그리고 빼주기를 네트워크 다 파라메터스 B1,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다 이제 빼주는 거예요. 빼고 는이니까 이제 요걸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키가 이제 W2일 경우에 또 그레디언트 W2는 이제 요거죠. 요거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고, 그리고 빼기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걸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키가 이제 B2일 경우 요거는 그레디언트 이제 B2가 이제 요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0.1을 곱해주고 빼기는 해서 요 네트워크 파라메터스 B2가 원래 요건데 요거를 이제 요걸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한 걸음 내려가라는 얘기죠. 여기 검정색이 원래는 이제 초기 이제 랜덤하게 출발을 한 건데, 거기서 이 빼기니까 이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 0.1만큼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그럼 그 좌표가 이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이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변수는 39,760개고,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출발을 해요. 랜덤하게 출발을 해서 그게 네트워크 다 파라메터스 때,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 이제 0.1만큼 해서 이제 한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요 작업을 해주는 게 이거예요. 빼기, 는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생긴 요 좌표들이 이게 바로 네트워크 닷 파라메터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이터레이션 넘버가 만이니까 만 걸음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도가 제일 낮은 지점 이제 근처까지 이제 가게 되겠다는 거죠. 그 좌표가 바로 이제 그 웨이트와 이제 편향들인데, 그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닷 로스, 요거는 그 네트워크가
투레이어 내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니까 역시 이제 로스 메서드를 봐야 되겠죠. 로스 메서드를 보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리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장 샘플링 한 걸로 손실 함수 값을 구하고 그걸 트레인 로스 리스트. 원래는 이제 이 공 리스트였잖아요. 여기다가 어펜드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퍼센트가 나오는데 퍼센트 기능을 보면 예를 들면 9% 뭐 2 하면 1이 나오고 3 하면 0이 나오고 4 하면 다시 1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9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예요. 1이죠. 9를 3으로 하면 이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 9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제 1이죠. 지금 i는 지금 0부터 그 이터레이션 넘버, 그러니까 그 만 빼기 1까지 이제 움직이니까 i는 지금 몇 번째 학습하냐라는 거거든요. 몇 번째 학습하냐. 지금 i는 이제 0번째 학습이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터레이션 퍼 에퍽은 그 데이터를 다 소진할 동안, 그러니까 그 1에퍽 동안에 그 학습 횟수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6만을 이제 100으로 나눴을 때 600번인데, 그러니까 600번을 학습을 하면 한 번 학습할 때 이제 100장씩 소진하니까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습 횟수를 이 6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이 학습 횟수, 그러니까 i가 이제 몇 번째 학습하냐는 건데, 그게 이제 600의 이제 배수라는 얘기죠. 나눠서 0이라는 얘기는. 지금 i가 0이니까 뭐 지금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i는 이제 그 0은 이제 600 곱하기 0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하고 에큐러시는 이제 그 정확도 측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총 문제분에 이제 몇 문제를 맞췄냐? 이건 이제 배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그 훈련 데이터에서 이제 에큐러시를 측정을 해서 그걸 트레인 에큐러시라고 놓고, 그리고 역시 테스트 데이터 이제 전체에 대해서 에큐러시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인 에큐러시 이제 리스트가 지금 그 공 리스트잖아요. 공 리스트니까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주고, 테스트 에큐러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 해주기를 이제 오른쪽에다 트레인 에큐러시, 테스트 에큐러시 이거 문제열이죠. 그리고 이제 합쳐주기를 실제 이제 그 앞에서 구한 트레인 에큐러시하고 이제 테스트 에큐러시 이제 오른쪽에다 이제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큐러시는 뭐냐면 이제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그 에큐러시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언제 시험을 치냐면 보통은 그 에퍽마다 이제 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다 소진을 하고 나면 시험을 쳐가지고 이게 몇 퍼센트 맞췄나 보고, 또 데이터를 또 한번 다 소진하게 되면 그게 이제 2에퍽이죠. 또 그 에큐러시가 얼마인지 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에퍽 동안에 2번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머신러닝은 일단 반복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 1에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에퍽은 이제 데이터가 다 소진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에퍽, 다시 또 데이터를 다 소진될 때까지 또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또 데이터를 소진될 때까지 또 학습을 하고 이러는데, 시험을 언제 치냐면 보통 이렇게 그 에퍽마다, 에퍽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 소진할 때마다 이렇게 그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 그려주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요 줄이요. 그 트레인 에큐러시하고 테스트 에큐러시를 이제 오른쪽에 출력하라는 게 요거예요. 맨 처음에는 대략 10% 정도죠. 그러니까 왜 10% 정도 나오냐면, 우리가 십지선다 문제를 처음에 이게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를 랜덤하게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십지선다 문제를 찍는 건데, 이러면 사지선다 문제를 찍으면, 뭐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수가 충분히 많으면 대략 그 25%의 그 정확도가 나오겠죠. 이게 십지선다 문제는 뭐 이게 지금 문제수 충분히 많으니까 대략 1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략 뭐 10% 정도가 정확도가 나오고, 왼쪽은 이제 훈련 데이터, 오른쪽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확도예요. 그럼 이제 학습을 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언제 치냐면은 그 이터레이션 에퍼가 이제 배수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 600의 배수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다 소진할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치죠. 데이터 한번 다 소진하고 나면 첫 번째 시험 치고, 다시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다시 또 전체 또 소진을 할 때까지 학습을 하고 또 시험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처럼 이 그레디언트의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최소 지점에 이제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이제 최소 지점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그 낮을수록 성능이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 성능이 이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맨 처음에 측정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다 소진하고 나서 또 측정을 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소진하고 나서 또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찍는 거니까 대략 이제 10%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94%까지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림 그리는 거는 앞에서 본 그 매트플랫립하고 뭐 거의 유사하죠. 트레인 ACC 리스트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에poch이 끝날 때마다 애큐러시를 측정을 해서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리스트의 랭스, 길이니까 총 몇 에poch 동안 이제 학습을 했냐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이제 그 10,000번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이제 그 10,000번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산을 타고 이제 10,000걸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몇 에poch 동안 이제 학습을 했냐라는 거는 1 에poch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할 동안에 그 학습 횟수,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개수 6만을 이제 그 배치 사이즈 100으로 나눠준 이제 600이니까 총 학습 횟수 만을 이제 600으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16이 되겠죠. x는 이렇게 numPy A 레인지를 써서 우리가 이제 그 최초에 학습하지 않고 이제 랜덤하게 그 잡았을 때부터 이제 성능을 측정을 했으니까 0부터 출발해서 이제 0, 1, 2, 3, 4, 16까지 만들어진 게 이 x가 될 거고, 그리고 매트플랫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그 리스트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 x좌표의 리스트, 그러니까 요 에poch들이죠. 0부터 이제 16까지. 그리고 y좌표는 이제 이 트레인 ACC 리스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트플랫립이 그리는 방식이 리스트 두 개가 있으면 그 대응하는 원소들을 좌표로 묶어가지고 점을 찍고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테스트 애큐러시 리스트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이건 라인 스타일이 이제 대시로 이게 거의 겹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대시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X라벨은 epoch, 이렇게 1에poch, 2에poch, 3에poch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Y라벨은 100%까지니까 0부터 이제 1까지. 그리고 레전드는 이제 범례예요. 요거예요. 그리고 LOC는 이제 로케이션, 위치는 로어 라이트,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다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보면 처음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이제 점점 완만해지죠. 보시면 처음에는 뭐 그냥 랜덤하게 그 웨이트 매트릭을 잡아가지고 성능을 측정한 거니까 대략 이제 10%고, 그 다음에 이제 600번 학습을 하고 나면 무려 이제 80%로 갑자기 그냥 확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대략 뭐 90% 정도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완만하게 이제 성능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왜 처음에는 이렇게 성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증가를 하느냐? 이제 비유를 하면,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D학점에서 C학점 올리는 공부량, 그리고 C학점에서 B학점, B학점에서 A학점을 올리는 공부량이 다 동일하지 않죠? 높은 학점일수록 그 공부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공부량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학점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고, 사실 이거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이제 역전파를 배우고 나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코드는 치팅이 있어요. 우리가 경상화법을 적용을 하려면 그레디언트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이 네트워크는 인스턴스 이름이고, 이제 메서드가 이제 그레디언트인데, 이 그레디언트 이 메서드를 보시면 이 코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지금 수치 미분까지만 배웠고, 다음 챕터에서 이제 역전파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건데, 그러니까 요걸 불러와서 썼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그 수치 그레디언트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땡겨서 쓴 건데, 미리 땡겨가지고 이제 5차 역전법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건데, 지금 여태까지 배운 이 수치 그레디언트를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메서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 이게 안 올라가죠? 예, 안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치 그레디언트를 쓰면 그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계산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제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 정도. 이게 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학적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손실함수가 변수가 우리 상황에서는 39,760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는 정의가 수치 미분이니까 이렇게죠.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 오른쪽으로,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이제 왼쪽으로, 있고, 이게 첫 번째 변수를 이제 편미분하는 이제 수치 편미분이고, 그 다음 변수를 이제 수치 편미분을 구하려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을 이제 한 칸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 가고,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상승도 한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겠죠. 10의 마이너스 상승과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상승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39,760번째까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사실 간단한 함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파인 함수,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아파인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합성한 함수인데,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균 변화를 몇 번 구하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과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이 전부 이동을 이제 39,760번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760번만큼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이제 구하고 나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요 작업을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거야. 또 해주고 또 한 걸음 또 밑으로 내려가고 또 이 작업을 이제 또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이제 1000번을 하는 거니까 1000번 곱하기 이 수치 편미분이 몇 번을 하냐면 39,760번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제 컴퓨터가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뭐 그냥 한 세월이에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뭐 정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현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이제 수치 그레디언트니까 이제 미리 당겨서 썼어요. 이 그레디언트를 써서 이제 이 학습을 이제 시켰어요.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죠. 보시면 이렇게 그 학습할 때마다 이 애큐러시가 이제 달라져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랜덤하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운이 좋은 경우죠. 이게 11%니까 아까 전에 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왔으니까 처음에 출발 지점을 이제 잘 잡은 건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애큐러시죠. 마지막 애큐러시는 뭐 대략 이제 94%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러닝 레이트를 이제 어떻게 잡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러닝 레이트를 이제 너무 작게 잡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못 가고, 이제 목적지 이제 근처까지 못 가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멈추게 되고,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잡으면 요것처럼 이렇게 널뛰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잡은 이 러닝 레이트 0.1이 그럼 잘 잡은 거냐?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10배로 이제 키워보면, 이제 10%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600번 학습한 거죠. 600번 학습하고 나면, 이 식은 정확도 10%에서 92%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한 11%에서 뭐 77% 올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비약적으로 한 번에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된 거죠. 600번 학습할 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이거에 비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뭐 사실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 성능 향상이 가파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정확도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보시면 이 앞에서 이제 94%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97%.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0.1이라는 러닝 레이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최종 정확도를 보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러닝 레이트가 이제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그래프 이제 겹쳤는데 요거 이제 좀 구분이 되죠.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 애큐러시는 98%인데 테스트 데이터 애큐러시는 이제 97%, 뭐 트레이닝 데이터 거의 99%죠.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의 이제 애큐러시가 높은 게 이게 공부를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면 애큐러시가 당연히 높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성능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영한 거라고 이제 보질 않고, 요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처음 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한 요게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애큐러시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이제 성능이 좀 더 낮게 나오고, 그래서 좀 밑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배를 늘렸는데, 그럼 여기서 2배를 늘려온다 이러면, 아까 성능이 이제 10%였는데 이거는 이제 좀 운이 없죠. 9.8%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대략 그냥 97%예요. 그래서 뭐 러닝 레이트를 뭐 1로 잡나 2로 잡나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제 확 늘려서 이거 이제 러닝 레이트를 10으로 이제 굉장히 큰 목폭으로 이제 걸어가요. 보시면 별로 이제 안 좋죠. 보시면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처음에 10%인데 여기 보시면 이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기게 되죠. 20%. 더 늘려보면
이건 뭐 거의 안 늘어나네요. 그냥 계속 그냥 찍을 때 그 정확도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어떻게 잡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0.1이었는데, 그 한 10배 정도로 하면 그 에큐러시가 최종적으로 이제 97%까지 나와요. 0.1로 하면 이제 94%인데, 그리고 추가 코드 볼게요. 로스 다파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출력을 해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트레인 에큐러시하고 이제 테스트 에큐러시, 그러니까 에큐러시를 이제 보여주는데, 요거는 방금 전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간단하죠. 트레인 로스 리스트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계속 낮아지죠.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 이제 고도예요. 처음에 랜덤하게 출발을 했을 때 그 고도가 요거였는데, 그러니까 600걸음 내려가면 요걸로 바뀌고, 또 600걸음 내려가면 이제 요걸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조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지 않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내려가고, 이제 또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또 한 걸음 내려가서 또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제 100장을 샘플링을 했는데, 데이터가 바뀌면은 이제 산의 모양이 이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의 모양이 바뀌는데, 뭐 갑자기 이 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600번마다 이게 출력을 해도 그렇지, 매번 출력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막 되게 심하게 이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조 감소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러는 거는 샘플링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산의 모양이 이제 계속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요. 계산 비용이 이제 훨씬 더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코드는 no stochastic.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링을 하지 않고 6만 장 전체로 각각에 대해서 손실 함수를 구하고 이제 그걸 이제 평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랜덤 초이스 그게 없죠. 보시면 이 네트워크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X 배치랑 T 배치를 쓰는 게 아니라 X 트레인, T 트레인을 써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잘 안 넘어가죠. 이게 6만 장 가지고 손실함수를 각각 구해서 이제 평균을 해서 경사강법을 적용을 하려면 역시 이제 계산 비용이 이제 너무 커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본 코드의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하면 MNIST 데이터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얕은 신경망이고 MNIST 데이터니까 입력층의 뉴런 개수는 784,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10개, 이건 고정이고 은위층의 뉴런 개수는 우리가 50개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잡을 거고,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는 0.1로 잡았고, 그리고 학습 횟수는 10,000번, 그러니까 10,000걸음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39,760차원의 산을 10,000걸음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경사강법을 쓰겠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서 이제 보폭을 재조정해서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10,000걸음을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이제 미리 당겨서 썼어요. 수치 그레디언트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한 걸음을 내려가려면 수치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 이 그레디언트를 써서 내려가면 위치가 바뀔 거고, 그 위치 좌표가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죠. 그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갈 거예요.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지점의 위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수치 그레디언트를 쓸 경우는 이제 실행하고 며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산 비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수치 미분을 이용한 학습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 10의 마이너스 4승, 그게 이제 변수를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가야 돼요. 39,760번 이동을 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한 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냐? 10,000번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수치의 미분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함수도 굉장히 복잡하다.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합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계산 비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이제 역전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울 때 맨 처음에는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이제 배우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 가는 이제 연습 문제를 몇 개를 풀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미분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뭘로 계산을 하냐면 이제 공식으로 미분을 하죠. 공식 다항함수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지수함수라든지 로그함수라든지 이런 거에 공식이 다 있고, 그 공식을 통해서 미분을 하고, 또 이렇게 함수가 이제 합성이 돼 있으면
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 또는 이제 뭐 연쇄 법칙이라고 해요. 이제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역전파라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공식으로 미분하듯이 요 아파인층하고 시그모이드층하고 소프트맥스층하고 손실함수층을 사람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코딩을 해요. 그리고 이게 합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연쇄 법칙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쇄 법칙을 써요. 체인룰이 이제 연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미분을 구하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이걸 쓰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학습을 시킨 경우가 이제 이걸 쓴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그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다 이게 곱셈과 덧셈으로 나타나게 돼요. 컴퓨터가 가장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덧셈과 곱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층을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해서 그 포뮬러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공식을 써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결국에는 뭐 1차 함수라든지 지수 함수라든지 뭐 로그 함수 이런 거니까 공식을 써서 이제 미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분을 하고 나면 그 포뮬러가 이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 이제 다 연결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전파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건 사실은 체인룰이에요, 본질적으로.